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연 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저자는 구간모,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간모, 전통 식초 제조 방식을 되살리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 장인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건강하지 못했던 몸은 택시 운전을 한 지 10년 만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극심한 피로에 밤낮없이 시달려 눈은 한자나 들어가고 얼굴은 코만 앙상하게 남았다. 흐르는 땀에 안경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하얗게 말랐다. 칼라같이 변한 신경을 무디게 하려고 술을 한 잔 마시면 곧바로 설사가 이어졌고 코끝만 서늘해도 감기가 찾아왔다. 그러다가 신경쇠약까지 생겼다. 몸은 핸들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생각은 흘러간 세월에 대한 부질없는 회상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새벽에는 쓰린 속을 달래려고 제산제를 비스킷 먹듯 했다.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다녀봐야 차도도 없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없는 살림에 수십 첩의 한약을 쓰고 뱀장어, 녹용 등 갖은 비방을 다 동원했으나 잦은 피로와 설사, 안구 건조증, 신장염, 신장결석, 간염에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소변에는 계속 피가 섞여 나오고 간견병증 때문에 황달이 생겨서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해버렸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천만다행으로 투병 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현필 선생님이 만든 삼위일체 장수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삼위일체 장수법은 진귀한 약체를 구해 먹으라는 것도 아니오.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영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요체는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것에 있었다. 즉,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의 원인이 된 노동의 중압감과 가공식품,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깨닫는 것이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는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나는 곧바로 매일 습관처럼 먹던 위장약과 신경안정제, 간염치료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보약과 강장제도 끊어버렸다. 그 대신 아침을 굶고 현미밥을 먹고 등산을 시작했다. 삼일체 건강법에 따르면 내가 병든 것은 심호흡을 안 해서 배가 3분의 1밖에 가동 안 하기 때문에 산소 흡입과 가스 배출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기관지,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 신장에 쌓인 독소들이 배출된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가며 칼슘도 효율적으로 뼛속에 저장된다. 그래서 등산과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것이다. 산에 오르니 하느님이 만드신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세포 속으로 스며들며 내 몸에 있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구멍을 통해서 나쁜 가스는 나가고 좋은 산소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60조나 되는 세포들을 춤추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숲으로 가서 숨을 가쁘게 해 폐의 활량을 늘리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정상을 정복한다고 팔공산, 가야산, 월출산, 소백산 등을 길을 쓰고 올라갔다. 뒤로는 점차 나의 몸에 맞는 운동을 연구했다. 나의 경우에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2일에서 3일에 한 번 3시간 미만으로 산행을 하는 것이 적당했다. 또 등산과 함께 자연식을 시작했다. 현미와 검은콩, 보리쌀을 넣어서 잡곡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멸치, 미역, 깨, 팥, 녹두, 마늘, 생강을 자주 먹었다. 우리콩과 천일염으로 제대로 만든 전통 된장에 청국장, 콩가루, 깨가루, 멸치가루, 마늘, 생강 다진 것과 고추장을 섞어서 거기에 미역, 무, 당근, 쑥갓 이런 생채소를 가리지 않고 찍어 먹기도 했다. 자연식을 하면서 텃밭을 가꾸고 콩나물을 키웠다. 또 생채와 과일,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생채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미역, 멸치, 새우, 김 등의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삼위일체 건강법의 일부로서 식초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누룩과 현미로 직접 술을 빚어 이를 발효시켜 천연 현미 식초를 만들었다. 그 식초에 토종 유종란을 껍질째 녹여 초란을 만들었고 벌꿀과 생화분을 타서 초밀란을 만들어 마셨다. 계란의 껍질이 식초의 초산 성분에 녹아있는 초란에는 칼슘이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질 좋은 상태인 초산 칼슘이 가득했다. 거기에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을 동시에 다스리는 꿀과 만나 초밀란이 되니 이것은 외롭고 허기지고 병든 내 인생을 역전시킨 신의 축복이었다. 이 밖에도 솔순, 배, 살구, 생강, 도라지, 더덕, 인삼을 꿀에 절여 발효시킨 솔잎 효소를 만들었고 이것을 물이나 초밀란에 타서 마시는 일도 거르지 않았다. 100일이 지난 후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간세포가 손상된 정도를 측정하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위협하던 간 질환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바짝 말라 허옇게 된 입술이 촉촉해지고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시력이 좋아져 안경을 벗어 던졌다. 눈의 피로가 없어지니 난시나 안구 건조증도 씻은 듯이 없어졌다. 불면증도 사라지고 신경쇠약이 치료되었다. 피로가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니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잠을 짧게 자도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크나큰 도약은 스승을 만남에 있다고 한다. 안현필 선생은 나에게 그런 스승이었다. 안현필 선생을 만나면서 나는 건강을 되찾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게 되었다. 13살 때부터 일본 동경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고학을 했던 안현필 선생. 그의 선조는 제주도로 귀양 온 학자라서 세상을 비관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손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다. 안현필 선생 위로 두 아들을 폐결핵으로 잃은 그의 아버지는
형보다 더 몸이 약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체력이나 단련해 농사를 지으라고 강권했다. 1등을 도맡아 하던 그는 울면서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비만 구해주면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노라고 간청하여 아버지 몰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릴 때부터 어찌나 몸이 약했던지 어딜 가나 그는 제일 말라깽이였고 감기를 달고 살았다. 18살 때는 그도 위의 두 형제처럼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했으나 병 고칠 돈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운명이었다. 그는 죽더라도 고향 산천이 보이는 곳에서 죽고 싶어서 인적이 없는 바닷가 외딴 동굴에서 거적을 치고 혼자 살았다. 이 시기에 그는 자연식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현미와 볶은콩, 볶은깨를 먹고 낚시를 해서 생선 회도 먹고 마늘을 구해서 찌개도 만들어 먹었다. 장렬하는 태양과 맑은 공기, 바위 밑으로 졸졸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접하면서 신기하게도 각혈이 멈췄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건강을 회복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안현필 선생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학원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아랫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남해로 내려가서 20년간 다시금 건강에 관한 무수한 책을 읽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두 가지 영약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영약은 뛰어난 항암제이자 내장의 대청소부로서 젖산균 덩어리였다. 이 영약을 날것으로 먹으면 일평생 위염과 장염, 직장암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설사와 변비가 해소된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영약은 놀라운 해독제이자 혈관의 대청소부 역할을 하는 살균제, 이뇨제였다. 이 영약을 먹으면 피와 뼈, 신경과 호르몬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첫 번째 영약은 청국장이고 두 번째 영약은 식초였다. 첫 번째 영약은 동양인들만 먹지만 두 번째 영약은 전 세계인이 먹으며 인류 최고의 상이라는 노벨상을 3회나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영약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 효능을 실험해 보았고 마침내 그는 전과 같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가 아니라 시큼한 식초와 냄새나는 청국장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부자 영감들이 들으면 코웃음칠 천덕이들이 사실 천하제일의 영약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 같은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장 값싸게 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주었다. 그는 누구든지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을 3일체로 실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과 노화는 효소가 좌우한다.
수명과 몸의 도화는 몸속의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의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의 으뜸 일꾼이다. 효소는 외부에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무기력증 같은 대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온갖 건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효소를 모르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소화 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 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식품 효소는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 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 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 효소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진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식품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이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다.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다른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어떤 것을 발효시키면 본래 그 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엄나무, 오가피, 헛개나무, 누름나무 등과 같이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것을 그냥 다려서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약초나 한약재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균에 의해서 독성이나 잔류 중금속이 제거된다. 심지어 독극물의 하나인 보고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수용성 항산화제로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석기시대의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에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서 인공 합성물들을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고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의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 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서 초상균을 얻은 뒤 초상균에 영향이 되는 질소 화합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류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과실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식초, 포도 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천연 현미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의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식초에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서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도 아주 좋다. 또한 중성지방과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가 있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체내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 물 1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매우 크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이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포함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서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콜라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물속, 우리의 손과 몸 안에서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균들을 유익균이라고 하며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젖산균이다. 젖산균은 요구르트를 비롯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장 속에 들어온 젖산균은 탄수화물 등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고 한다. 젖산 발효 작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서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서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전통 발효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이 있고 식품에 따라 젖산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진득진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성인병 환자가 음식을 싱겁게 먹을 경우 식초를 넣으면 염분을 조금 첨가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덜 들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염이나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와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에 유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의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 해독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저자는 초밀란을 굉장히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값비싼 외국의 정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서 먹을 필요 없이 초밀란을 마시면 살아있는 레시틴을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다. 레시틴이 효소, 칼슘과 융화해서 초산 칼슘화되면 그 효능이 수십 배는 높아진다. 다음은 올바른 계란 섭취 방법입니다. 계란을 익히거나 삶으면 계란에 유익한 성분인 판토텐산이 50% 감소된다. 계란을 기름으로 부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삶으면 생명의 기가 사라진다. 특히 무정란을 기름에 튀겨 먹는 계란 후라이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가장 악질적인 정력 감퇴제가 된다. 따라서 날것으로 먹는 초밀란이 좋으나 초밀란으로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토종 유정란을 생계란 그대로 식초로 살균해서 먹는 것도 좋다. 삶을 필요도 없고 흰자나 노른자를 버릴 필요도 없다. 생계란 한 개에 참기름, 천일염, 식초를 타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마시면 그 자체로 자연 치유력을 올려주는 건강식품이 된다. 이때 소금은 갯벌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토반 소금을 쓰면 더욱 좋다. 다음은 초밀란 만드는 법입니다. 유정란 8개를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유정란을 껍질째 병속에 넣고 현미 식초를 2kg 정도 붓는다. 뚜껑을 꼭 닫고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일주일 정도 두면 계란 껍질이 녹는다. 껍질 내부의 얇은 막은 녹지 않으므로 터트려서 젓가락으로 껍질막을 집어낸다.
남은 계란과 식초를 잘 저어서 이틀 정도 더 상온에 재우면 초란 원액이 완성된다. 초밀란을 만들 때는 벌꿀 2.4kg, 생화분 120g을 섞어두면 식초, 계란, 벌꿀, 화분이 숙성되어 맛 좋고 효능도 좋아진다. 초란 원액 혹은 초밀란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먹을 때는 하루에 2회에서 3회 원액을 30mg 정도 꿀물과 과즙, 생수 등에 타서 마신다.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 아침을 굶고 생수를 2잔 마셔라.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체내 독소 누적이다. 아침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마시면 병을 고치는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체는 그때까지 몸속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나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끝까지 남고 가장 빨리 사용되는 것은 체내 종양이나 유착 물질 등의 노폐물이며 그 다음이 피하지방이나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식의 건강 원리다. 몸의 대청소이자 자동차로 치면 엔진 분해 수리라고 할 수가 있다. 단식은 체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속을 비우면 자율신경계와 내 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자연치유력이 높아진다. 일본의 니시 건강법의 핵심은 인체가 오전에는 배설을 하고 오후에는 흡수함으로 아침을 굶고 생수를 많이 마셔서 몸속의 독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실험을 대상으로 하루에 소변에 나오는 독소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아침, 점심, 저녁 1일 3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되고 25%가 체내에 잔류했으며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 2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인체가 오전 중에는 배설 기관을 활동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므로 오전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새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먹지 않는다. 특히 만성 위장병과 변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 아침을 굶으면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어진다. 건강 장수는 맛있게 먹은 밥그릇 수와 비례한다. 초밀란을 마셔라. 초밀란은 유정란을 천연 식초에 담가 껍질째 녹여서 벌꿀과 화분을 혼합하여 초산칼슘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초산칼슘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사골에 들어있는 칼슘과 달리 공해가 없고 가장 질이 좋으며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이다. 산삼, 녹용, 웅당보다 제대로 된 천연식초와 유정란 한 알이 더 영양가가 높고 자연 치유력이 높다. 유정란의 난황은 살아있다. 생명 그 자체인 유정란에 천연식초를 첨가하면 뛰어난 자연 치료제가 된다. 염분은 조상의 방식대로 섭취하라.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불가능하다. 염분은 위산의 원료이다.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각종 세균을 없앨 뿐만 아니라 철분을 소화시켜 적혈구를 만든다. 또한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체의 좌우 순환 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체액이 중화되지 못하며 혈액에 생긴 이상을 바로잡지 못한다.
염분은 독소 제거, 살균, 방부 작용을 통해 인체를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다. 우리 조상들은 짭짤한 것을 간장, 된장으로 섭취했다. 정제염은 식품이라기보다 화학약품이라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 세포를 찌그러뜨리지만 조상의 방식대로 간장, 된장으로 염분을 섭취하면 염분은 우리 몸속에 실속에 있는 영양분이 된다. 문제는 국이나 찌개를 먹는 식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제염으로 간을 내고 그 정제염으로 화학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든 간장과 된장을 사용하는 데 있다. 우리 조상의 전통 방식 그대로 반드시 국산 콩과 천일염으로 간장, 된장을 만들어 염분을 섭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해산물을 즐겨 먹어라.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녹아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미역, 멸치, 새우, 해삼, 소라 등등 해산물을 즐겨 섭취해야 한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5대 영양소에 포함되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근육의 수축, 그리고 이완, 신경 활성화,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우리의 신경계에서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가시게 하고 긴장감을 줄여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장애, 신경과민, 불안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감, 눈 밑이 떨리고 자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겪기도 한다. 특히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과도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통곡, 콩류, 해조류 등에 풍부한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식품을 통한 섭취가 어려워졌다. 약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 또한 흡수가 어렵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마그네슘은 다슬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걷고 달리고 매달려라. 인간의 장기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이 준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 폐가 3분의 1밖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만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편히 노는 부자들에게 병이 많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 신장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고 칼슘도 효율적으로 뼛속으로 흡수된다. 등산과 달리기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천연 식초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전에 많이 마시면 속이 굉장히 쓰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연 식초를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년 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저자는 구관모,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관모, 전통 식초 제조 방식을 되살리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식초 장인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도 건강하지 못했던 몸은 택시 운전을 한 지 10년 만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극심한 피로에 밤낮없이 시달려 눈은 한자나 들어가고 얼굴은 코만 앙상하게 남았다. 흐르는 땀에 안경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하얗게 말랐다. 칼라같이 변한 신경을 무디게 하려고 술을 한 잔 마시면 곧바로 설사가 이어졌고 코끝만 서늘해도 감기가 찾아왔다. 그러다가 신경쇠약까지 생겼다. 몸은 핸들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생각은 흘러간 세월에 대한 부질없는 회상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새벽에는 쓰린 속을 달래려고 제산제를 비스킷 먹듯 했다. 이곳저곳 병원을 찾아 다녀봐야 차도도 없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없는 살림에 수십 첩의 한약을 쓰고 뱀장어, 녹용 등 갖은 비방을 다 동원했으나 잦은 피로와 설사, 안구 건조증, 신장염, 신장결석, 간염에는 아무런 효험도 없었다. 소변에는 계속 피가 섞여 나오고 간견병증 때문에 황달이 생겨서 눈동자까지 노랗게 변해버렸다.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천만다행으로 투병 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안현필 선생님이 만든 삼위일체 장수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삼위일체 장수법은 진귀한 약재를 구해 먹으라는 것도 아니오.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영물을 잡아 먹으라는 것도 아니었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요체는 원인을 차단하면 결과는 스스로 다스려진다는 것에 있었다. 즉,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의 원인이 된 노동의 중압감과 가공식품,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깨닫는 것이 낫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는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나는 곧바로 매일 습관처럼 먹던 위장약과 신경안정제, 간염치료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보약과 강장제도 끊어버렸다. 그 대신 아침을 굶고 현미밥을 먹고 등산을 시작했다. 삼일체 건강법에 따르면 내가 병든 것은 심호흡을 안 해서 배가 3분의 1밖에 가동 안 하기 때문에 산소 흡입과 가스 배출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었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기관지,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 신장에 쌓인 독소들이 배출된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가며 칼슘도 효율적으로 뼛속에 저장된다. 그래서 등산과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것이다. 산에 오르니 하느님이 만드신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세포 속으로 스며들며 내 몸에 있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구멍을 통해서 나쁜 가스는 나가고 좋은 산소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60조나 되는 세포들을 춤추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숲으로 가서 숨을 가쁘게 해 폐의 활량을 늘리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정상을 정복한다고 팔공산, 가야산, 월출산, 소백산 등을 길을 쓰고 올라갔다. 뒤로는 점차 나의 몸에 맞는 운동을 연구했다. 나의 경우에는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2일에서 3일에 한 번 3시간 미만으로 산행을 하는 것이 적당했다. 또 등산과 함께 자연식을 시작했다. 현미와 검은콩, 보리쌀을 넣어서 잡곡밥을 지어 먹었다. 그리고 멸치, 미역, 깨, 팥, 녹두, 마늘, 생강을 자주 먹었다. 우리콩과 천일염으로 제대로 만든 전통 된장에 청국장, 콩가루, 깨가루, 멸치가루, 마늘, 생강 다진 것과 고추장을 섞어서 거기에 미역, 무, 당근, 쑥갓 이런 생채소를 가리지 않고 찍어 먹기도 했다. 자연식을 하면서 텃밭을 가꾸고 콩나물을 키웠다. 또 생채와 과일,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 생채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미역, 멸치, 새우, 김 등의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삼위일체 건강법의 일부로서 식초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누룩과 현미로 직접 술을 빚어 이를 발효시켜 천연 현미 식초를 만들었다. 그 식초에 토종 유정란을 껍질째 녹여 초란을 만들었고 벌꿀과 생화분을 타서 초밀란을 만들어 마셨다. 계란의 껍질이 식초의 초산 성분에 녹아있는 초란에는 칼슘이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질 좋은 상태인 초산 칼슘이 가득했다. 거기에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을 동시에 다스리는 꿀과 만나 초밀란이 되니 이것은 외롭고 허기지고 병든 내 인생을 역전시킨 신의 축복이었다. 이 밖에도 솔순, 배, 살구, 생강, 도라지, 더덕, 인삼을 꿀에 절여 발효시킨 솔잎 효소를 만들었고 이것을 물이나 초밀란에 타서 마시는 일도 거르지 않았다. 100일이 지난 후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간세포가 손상된 정도를 측정하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생명을 위협하던 간 질환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바짝 말라 허옇게 된 입술이 촉촉해지고 붉은색으로 돌아왔으며 시력이 좋아져 안경을 벗어 던졌다. 눈의 피로가 없어지니 난시나 안구 건조증도 씻은 듯이 없어졌다. 불면증도 사라지고 신경쇠약이 치료되었다. 피로가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니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잠을 짧게 자도 피곤하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크나큰 도약은 스승을 만남에 있다고 한다. 안현필 선생은 나에게 그런 스승이었다. 안현필 선생을 만나면서 나는 건강을 되찾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게 되었다. 13살 때부터 일본 동경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고학을 했던 안현필 선생. 그의 선조는 제주도로 귀양 온 학자라서 세상을 비관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자손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다. 안현필 선생 위로 두 아들을 폐결핵으로 잃은 그의 아버지는 형보다 더 몸이 약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체력이나 단련해 농사를 지으라고 강권했다. 1등을 도맡아 하던 그는 울면서 학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으나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비만 구해주면 일본에서 공부를 하겠노라고 간청하여 아버지 몰래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릴 때부터 어찌나 몸이 약했던지 어딜 가나 그는 제일 말라깽이였고 감기를 달고 살았다. 18살 때는 그도 위의 두 형제처럼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했으나 병 고칠 돈이 없어 그야말로 죽을 운명이었다. 그는 죽더라도 고향 산천이 보이는 곳에서 죽고 싶어서 인적이 없는 바닷가 외딴 동굴에서 거적을 치고 혼자 살았다. 이 시기에 그는 자연식에 관한 책을 구해서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현미와 볶은콩, 볶은깨를 먹고 낚시를 해서 생선 회도 먹고 마늘을 구해서 찌개도 만들어 먹었다. 장렬하는 태양과 맑은 공기, 바위 밑으로 졸졸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접하면서 신기하게도 각혈이 멈췄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건강을 회복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 수가 있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안현필 선생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학원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업을 아랫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남해로 내려가서 20년간 다시금 건강에 관한 무수한 책을 읽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두 가지 영약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영약은 뛰어난 항암제이자 내장의 대청소부로서 젖산균 덩어리였다. 이 영약을 날것으로 먹으면 일평생 위염과 장염, 직장암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설사와 변비가 해소된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영약은 놀라운 해독제이자 혈관의 대청소부 역할을 하는 살균제, 이뇨제였다. 이 영약을 먹으면 피와 뼈, 신경과 호르몬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첫 번째 영약은 청국장이고 두 번째 영약은 식초였다. 첫 번째 영약은 동양인들만 먹지만 두 번째 영약은 전 세계인이 먹으며 인류 최고의 상이라는 노벨상을 3회나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영약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 효능을 실험해보았고 마침내 그는 전과 같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가 아니라 시큼한 식초와 냄새나는 청국장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부자 영감들이 들으면 코 숨칠 천덕이들이 사실 천하제일의 영약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 같은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장 값싸게 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주었다. 그는 누구든지 독소 제거, 자연식, 운동을 3일체로 실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과 노화는 효소가 좌우한다. 수면과 몸의 노화는
몸속의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의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의 으뜸 일꾼이다. 효소는 외부에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무기력증 같은 대행성 질환의 해결사이기도 하다.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온갖 건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효소를 모르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소화 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은 식품 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식품 효소는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 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 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 효소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는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진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식품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이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는 것이다. 유익균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발효식품을 먹으면
그 자체만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늘어난 유익균과 효소 덕분에 함께 먹은 다른 음식까지 소화가 잘 된다. 어떤 것을 발효시키면 본래 그 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엄나무, 오가피, 헛개나무, 누름나무 등과 같이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것을 그냥 다려서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약초나 한약재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균에 의해서 독성이나 잔류 중금속이 제거된다. 심지어 독극물의 하나인 보고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수용성 항산화제로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석기시대의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에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서 인공 합성물들을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는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고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의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 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서 초상균을 얻은 뒤 초상균에 영향이 되는 질소 화합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유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과실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식초, 포도 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천연 현미 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의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식초에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서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도 아주 좋다. 또한 중성지방과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가 있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체내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 물 1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매우 크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이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포함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서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콜라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물속, 우리의 손과 몸 안에서 다양한 세균이 살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균들을 유익균이라고 하며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젖상균이다. 젖상균은 요구르트를 비롯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장 속에 들어온 젖상균은 탄수화물 등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고 한다. 젖산 발효 작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 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 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서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서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용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전통 발효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이 있고 식품에 따라 젖상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진득진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성인병 환자가 음식을 싱겁게 먹을 경우 식초를 넣으면 염분을 조금 첨가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덜 들어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염이나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와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에 유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의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 해독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저자는 초밀란을 굉장히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값비싼 외국의 정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해서 먹을 필요 없이 초밀란을 마시면 살아있는 레시틴을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다. 레시틴이 효소, 칼슘과 융화해서 초산 칼슘화되면 그 효능이 수십 배는 높아진다. 다음은 올바른 계란 섭취 방법입니다. 계란을 익히거나 삶으면 계란의 유익한 성분인 판토텐산이 50% 감소된다. 계란을 기름으로 부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삶으면 생명의 기가 사라진다. 특히 무정란을 기름에 튀겨 먹는 계란 후라이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가장 악질적인 정력 감퇴제가 된다. 따라서 날것으로 먹는 초밀란이 좋으나 초밀란으로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토종 유정란을 생계란 그대로 식초로 살균해서 먹는 것도 좋다. 삶을 필요도 없고 흰자나 노른자를 버릴 필요도 없다. 생계란 한 개에 참기름, 천일염, 식초를 타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마시면 그 자체로 자연 치유력을 올려주는 건강식품이 된다. 이때 소금은 갯벌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토반 소금을 쓰면 더욱 좋다. 다음은 초밀란 만드는 법입니다. 유정란 8개를 씻어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물기를 제거한다. 유정란을 껍질째 병속에 넣고 현미 식초를 2kg 정도 붓는다. 뚜껑을 꼭 닫고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 둔다. 일주일 정도 두면 계란 껍질이 녹는다. 껍질 내부의 얇은 막은 녹지 않으므로 터트려서 젓가락으로 껍질막을 집어낸다. 남은 계란과 식초를 잘 저어서
이틀 정도 더 상온에 재우면 초란 원액이 완성된다. 초밀란을 만들 때는 벌꿀 2.4kg, 생화분 120g을 섞어두면 식초, 계란, 벌꿀, 화분이 숙성되어 맛 좋고 효능도 좋아진다. 초란 원액 혹은 초밀란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먹을 때는 하루에 2회에서 3회 원액을 30mg 정도 꿀물과 과즙, 생수 등에 타서 마신다.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 아침을 굶고 생수를 2잔 마셔라.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체내 독소 누적이다. 아침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마시면 병을 고치는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체는 그때까지 몸속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나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끝까지 남고 가장 빨리 사용되는 것은 체내 종양이나 유착 물질 등의 노폐물이며 그 다음이 피하 지방이나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식의 건강 원리다. 몸의 대청소이자 자동차로 치면 엔진 분해 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단식은 체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속을 비우면 자율신경계와 내 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자연 치유력이 높아진다. 일본의 니시 건강법의 핵심은 인체가 오전에는 배설을 하고 오후에는 흡수함으로 아침을 굶고 생수를 많이 마셔서 몸속의 독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실험을 대상으로 하루에 소변에 나오는 독소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아침, 점심, 저녁 1일 3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되고 25%가 체내에 잔류했으며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 2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인체가 오전 중에는 배설 기관을 활동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므로 오전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새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먹지 않는다. 특히 만성 위장병과 변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 아침을 굶으면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어진다. 건강 장수는 맛있게 먹은 밥그릇 수와 비례한다. 초밀란을 마셔라. 초밀란은 유정란을 천연 식초에 담가 껍질째 녹여서 벌꿀과 화분을 혼합하여 초산칼슘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초산칼슘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사골에 들어있는 칼슘과 달리 공해가 없고 가장 질이 좋으며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이다. 산삼, 녹용, 웅당보다 제대로 된 천연식초와 유정란 한 알이 더 영양가가 높고 자연 치유력이 높다. 유정란의 난황은 살아있다. 생명 그 자체인 유정란에 천연식초를 첨가하면 뛰어난 자연 치료제가 된다. 염분은 조상의 방식대로 섭취하라. 소금 하나만 잘못 먹어도 건강 장수는 불가능하다. 염분은 위산의 원료이다. 위산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오는 각종 세균을 없앨 뿐만 아니라 철분을 소화시켜 적혈구를 만든다. 또한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인체의 좌우순환 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체액이 중화되지 못하며 혈액에 생긴 이상을 바로잡지 못한다. 염분은 독소 제거,
살균, 방부 작용을 통해 인체를 지켜주는 파수꾼과도 같다. 우리 조상들은 짭짤한 것을 간장, 된장으로 섭취했다. 정제염은 식품이라기보다 화학약품이라서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 세포를 찌그러뜨리지만 조상의 방식대로 간장, 된장으로 염분을 섭취하면 염분은 우리 몸속에 실속에 있는 영양분이 된다. 문제는 국이나 찌개를 먹는 식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제염으로 간을 내고 그 정제염으로 화학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든 간장과 된장을 사용하는 데 있다. 우리 조상의 전통 방식 그대로 반드시 국산 콩과 천일염으로 간장, 된장을 만들어 염분을 섭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해산물을 즐겨 먹어라.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녹아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미역, 멸치, 새우, 해삼, 소라 등등 해산물을 즐겨 섭취해야 한다. 마그네슘을 챙겨라.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은 비타민과 함께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등 5대 영양소에 포함되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특히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근육의 수축, 그리고 이완, 신경 활성화,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우리의 신경계에서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가시게 하고 긴장감을 줄여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장애, 신경과민, 불안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감, 눈밑이 떨리고 자주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겪기도 한다. 특히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과도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통곡, 콩류, 해조류 등에 풍부한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식품을 통한 섭취가 어려워졌다. 약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 또한 흡수가 어렵고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마그네슘은 다슬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걷고 달리고 매달려라. 인간의 장기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이 준 깨끗한 물, 공기, 햇빛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 폐가 3분의 1밖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만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편히 노는 부자들에게 병이 많은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 신장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고 칼슘도 효율적으로 뼛속으로 흡수된다. 등산과 달리기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천연 식초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전에 많이 마시면 속이 굉장히 쓰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연 식초를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